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 2차 발표 때 세 군데 신도시 후보지가 나왔고, 그죠? 네. 오늘 이제 또 두 군데가 나와서 5곳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뿐 아니라 뭐 자투리 땅 이용한 그 공급 그 수량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30만 가구 맞죠? 네. 자, 일단 총평해 보신다면요. 네, 일단 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제가 비유해서 표현을 한다면요.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무주택자를 포함해서 실수요자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공급하겠다는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일단 정부가 공급하려고 하는 물건이 일단은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물건이어야 되겠죠. 첫 번째 예. 조건이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수요자들한테 이것이 적합하게 이제 공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엉뚱한 사람한테 가지 않고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때 대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그러니까 1차, 2차 때 공급 대책 발표에 비해 가지고는요. 예. 물건이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졌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이제 물건들이 좀 이제 많아졌다고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 아주 가까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물건들을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예.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실수요자들은 커다랗게 두 부류로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 한 유형은 이제 뭐냐면은 자신이 그 동안에 좀 이제 소득을 좀 전략해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자기가 좀 일정하게 좀 대출을 받으면은 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좀 약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예.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는 구입할 능력이 없는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 이제 구입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한테도 예. 우리나라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에 비해 가지고 예. 굉장히 주택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따르고요. 예. 설사 많은 대출을 끼고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 부담 때문에 정상적인 그러니까는 이 소비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계층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에 네. 부담을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는 그런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일 것이고요. 가격 조정이죠. 그렇죠. 두 번째 과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장기 임대 같은 거 해야죠. 그렇죠. 공공임대를 그러니까 결국은 양질의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이 대책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를 하면은 대충 정부의 정책을 정부의 이번에 공급 대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이번에 물건은 좀 나아졌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실수요자들한테 얼마나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좀 여전히 많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현미 장관이 좋은 입지의 양질의 주택 공급 이게 이제 물건이 나아졌다는 지금 평가랑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또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 수요 차단 이 3대 원칙을 강조했으니까 원칙상은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이 최백운 교수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30만 가구 중에 공공 장기 임대가 몇 가구고 분양은 몇 가구고 분양의 경우는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잖아요. 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은요.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반복적으로 해왔던 얘기예요. 똑같았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경험을 보게 되면은 물건이 좋을 때는요. 그것이 대개가 그러니까는 기존의 유주택자들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보게 되면은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 중에서 거의 80% 가까운 것이 유주택자한테 공급됐다는 이런 이제 통계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실수요자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대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만 더 급등시키고 무주택자들한테는 오히려 고통만 더 그러니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아예 이렇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공공택지에다가 또 LH 공사나 이런 쪽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장기 임대를 50% 하겠다라든지 또 분양가는 얼마 이하로 하겠다라든지 아예 이 분양 신청할 때부터 유주택자는 자격 박탈하겠다든지 이런 거 왜 발표 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부의 저는 의지하고 관련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정부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무주택자들한테 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예.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확충도 가능한 것이고요. 얼마든지요. 예. 근데 저는 그러한 의지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시장에 그러니까는 이 어차피 민간 건설 업체들을 끌어들일 때 그들의 그러니까 수익을 보장해 주려고 맞추다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뒤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정책 입안가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예. 알겠어요. 결국은 이게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경제 활성화, 뭐 경기를 살리고 맞습니다. 뭐 이런 용어로도 복합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간업자들 끌어들여야 되고 이익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문제들이 생기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가 이제 이 부동산 가격 이 안정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안정화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요. 예. 부동산 가격 정상화라고 해야 된다. 예. 부동산 가격이 너무 그동안에 다주택자 투기 수요권에 의해서 너무나 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화시키는 과정은 우리가 불가피하고 그 건설 경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만이 결국은 실수요자들의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누누이 제가 강조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경실련도 당장 지난 2기 신도시 때 투기 열풍에 빠졌었지 않느냐. 이번에도 이 집값만 상승시킬 것이다. 투기 열풍 불 것이다. 이렇게 비판적 성명을 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정부가 지금 접근하는 것이 과거의 그 이 정책을 반복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좋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투기 세력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가 그걸 근절시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으면은 강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경실련 같은 데도 이제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이제 걱정을 했던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과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우려할 만한 지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공공임대를 충분하게 그러니까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50% 이상을 보장한다든가 아니면 무주택자에게 그러니까 자격을 그러니까 제한한다든가 이런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임대 몇 프로 할 건지 무주택자로 제한할 건지 조속히 발표가 안 나오면 좀 계속 정부를 비판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뭐 오늘 모신 김에 조금 있으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딱 2년인데 지난 2년 전체적인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총평해 주신다면요. 문재인 정부가 뭐 애쓴 부분도 많이 있지만요. 경제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그 뭐 최선을 저는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애를 썼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약화시킨 것이 이 지난해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급등이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었었습니다. 맞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굉장히 그 높이 상승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를 그러니까 무력화시켜 버렸죠. 결과적으로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부동산 정책은 사실 이 경기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시장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려고 하면은 투기세라고 타협을 하려면은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시장과 타협이 아니라 확고한 원칙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렇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직까지는 경기 활성화의 도구로 동시에 사용하자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로군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어요.